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797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1797일 차입니다. 네. 어, 오늘 이제 기브 앤 테이크 이제 두 번째 나가는 날이에요. 그쵸? 어제 쫙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끝냈어요. 과연 그럴까? 그쵸? 네, 그래서 오늘 19페이지예요. 19페이지 읽어볼게요. 이거는 좀 단락단락이 나뉘어져 있어가지고 읽기가 더 편한 것 같아요. 네, 또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네, 볼게요. 재능, 노력, 운 뒤에 숨은 성공의 동력. 통념에 따르면 커다란 성공을 이룬 사람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능력과 성취 동기, 기회다. 성공을 거두려면 재능을 타고나는 것은 물론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기회도 따라주어야 한다. 그런데 데니 셰이더와 데이비드 호닉의 이야기에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흔히 관과하는 네 번째 요소가 등장한다. 보통 보면 능력, 성취 동기, 기회. 그래도 네 가지, 네 번째가 또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가 또 있는데 네 번째는 그것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다라는 거죠. 타인과의 상호작용. 어제도 이제 줌으로 미팅을 했는데 상호작용하는 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전문 용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미팅을 하면서 저도 좀 각성을 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보통 무언가 선택을 한다. 이때 상대에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얻으려고 해야 할까? 아니면 되돌려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는 쪽을 생각해야 할까? 누군가를 만났는데 최대한 얻으려고 해야 될까? 아니면, 어, 되돌려 받을 것은 생각하지 말고 주는 쪽을 생각해야 될까?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어느 성향이신가요? 그렇죠? 나는 조직 심리학자이자 와튼 스쿨 교수로서 10년 이상을 이 선택 연구에 집중해 왔다. 10년 동안이나 연구하셨대요. 그렇죠? 이 연구 대상은 구글의 직원부터 미국 공군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했고 어느 쪽이 성공에 더 유리한지와 관련해 충격적인 결론을 얻었다. 지난 30여 년간 이루어진 획기적인 연구 활동을 통해 사회 과학자들은 개인마다 선호하는 호혜 원칙이 다르다는 것, 즉 사람마다 주는 양과 받는 양에 대한 희망이 극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선호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직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호혜 원칙의 양극단에 선 사람들을 생각해 보자. 여기서는 그들은 각각 기버와 테이커로 부르겠다. 그러니까 되돌려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는 쪽은 기버죠. 근데 무언가를 상대한테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테이커다. 그죠? 네, 테이커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자신이 준 것보다 더 많이 받기를 바란다는 점이다. 테이커. 자기가 준 것보다 더 많이 바란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서 이만큼 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기 그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늘 그렇잖아요. 하늘의 기준이 있다고. 하늘에서. 하늘의 기준이 있어요. 하늘에서의 기준이. 잠깐만요. 양쪽에 다 그 절약 모드. 충전이 양쪽 다 안 해놨더니 이제 20% 남았네요. 네. 네, 볼게요. 그래서 더 많이 받길 바란다는 거죠. 바라는 마음이 많은 사람들, 그렇죠? 이들은 상호관계를 입맛에 맞게 왜곡하고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보다 이런 사람 테이커 스타일인 거예요. 준 것보다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또 뭐예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해요. 근데 이 마음을 갖고 있는 한 인간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얼만큼 크냐 작으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쬐끔 주고 엄청 많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또 그거를 또 그거로 풀어요. 저기 그 전 업에 뿌린 거와 이제 여러 가지로 같이 이렇게 풀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해를 하는 거. 그러니까 많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상대방, 그런 사람에 대한 부분도 여기서는 이제 나오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나오지만, 일단은 이 책에서는 얘기하는 거는 일단 어떤 스타일인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한다. 또한 세상을 먼저 잡아먹지 않으면 잡아먹힌다는 그 치열한 경쟁의 장으로 보고 성공하려면 남들보다 뛰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까닭에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많이 얻으려고 한다. 스스로 노력은 하지만 대가를 많이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평범한 테이커는 잔인하거나 극악무도하지 않다. 그저 조심스럽고 자기방어적일 뿐이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내 것을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겨주겠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내 걸 챙겨야지 누가 챙기겠어 하는 분들도 이건 이제 테이커 같은 누가 누구 줄 게 어딨어 나부터 챙겨야지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만약 데이비스 호닉이 테이커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면 충분히 고려할 시간을 원하는 데니 세이더의 입장보다 투자에 성공하겠다는 목표를 우선시해 계약 마감 기한을 정했을 것이다. 그러나 호닉은 테이커가 아니라 기버였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기버는 상대적으로 드문 부류다. 그들은 상호 관계에서 무게의 줄을 상대방 쪽에 두고 자기가 받을 것보다 더 많이 주기를 좋아한다. 기버는 뭐예요?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 성향이 있죠. 여기도 보면 그런 성향이 있어요. 계속 주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하면 참 잘하실 텐데. 복이 굴러 들어오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도 봄이 있어요. 여기. 그 줌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테이커는 자기에게 중심을 두고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좀 무엇을 줄 수 있는지 가늠하는 성향이 있는 반면에 테이커는 저 사람들이 나한테 무엇을 줄 수 있지라고 해서 보고 있대요. 그래서 기본은 타인에게 중점을 두고 자기가 상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주의 깊게 살핀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뭐지? 내가 받을 게 없는 것 같아. 휙 도망가요. 아주 내가 필요한 것만 골라서 해요. 그쵸? 맞아요. 그게 있어요. 사업을 하고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해봐도 자기 필요한 것만 들어와서 해요. 그쵸? 자기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봉사를 많이 해주시죠. 근데 이제 봉사를 해주시는데 또 이제 또 힘이 드세요. 그쵸? 예. 아유, 하여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 감사한 분들이 진짜 많다는 거 되게 많이 또 느껴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버와 테이커의 차이가 이런 차이가 있다. 나는 어떤 스타일인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타인에게 중점을 두고 자기가 상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주의 깊게 돼야 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라는 것만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 인간인지라 그 마음을 아직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또 막 있는 거죠. 네, 볼게요. 돈과 관련해서만 이러한 성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기버와 테이커는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돈의 많고 적음이나 고용주에게 요구하는 연봉의 액수에 따라 구별하는 개념이 아니다. 기버와 테이커는 행동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테이커는 노력 이상의 이익이 돌아올 경우에만 전략적으로 남을 돕는다. 그러니까 기버와 테이커는 뭐예요? 행동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행동. 어떤 행동을 하느냐. 테이커는 어떻게 해요? 노력 이상의 이익이 돌아올 경우에만 전략적으로 남을 돕는 거예요. 자기 것만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하는 거에는 신경을 안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쬐끔 들어오고요. 들어오다가 돌아서 버려요. 복이라는 거는 내가 한 만큼만 와야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복이라는 건 그 에너지에 따라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 전략적으로 남을 돕는다. 네, 이런 부분들. 그래서 기버의 손익 개념은 그 방식이 전혀 다르다. 기버는 자신이 들이는 노력이나 비용보다 타인의 이익이 더 클 때 남을 돕는다. 기버는 자신이 들이는 노력보다도 어떻게 해요?
노력이나 비용보다 타인의 이익이 더 클 때, 그 상대방의 이익이 더 클 때 남을 돕게 된다. 심지어 노력이나 비용을 아까워하지 않고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은 채 남을 돕는다. 시간, 노력, 지식, 기술, 아이디어, 인간관계를 총동원해 누군가를 돕고자 애쓰는 사람이 같은 사무실 안에 있다면 그가 바로 기버다. 그죠? 혹시 테레사 수녀, 그쵸? 테레사 수녀나 모한다스 간디 같은 위대한 성인만 기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무언가 대단히 희생적인 행동을 해야 기버가 되는 건 아니다. 기버는 타인 돕기, 조언하기, 공적 나누기, 남을 위해 인간관계 맺기 등 타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가에 초점을 맞춰 판단한다. 근데 그 안에 의도가 있어야 되겠죠? 진짜 그 사람을 위한 의도로 하는 건지 조언을 해줘도. 근데 그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조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의 위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게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할 때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유형의 행동은 일터 이외의 장소에서 꽤 일반적이다. 예일 대학의 심리학자 마거릿 클라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친밀한 관계에서는 거의 모든 사람이 기버처럼 행동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결혼 생활이나 교우 관계에서 가급적 손익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에게 봉사한다. 반면 직장에서는 상호 관계가 좀 더 복잡하다. 직업적으로 철저하게 기버이거나 테이커인 사람은 거의 없고, 대개는 세 번째 행동 유형을 선택한다. 그 유형은 바로 손해와 이익이 균형을 이루도록 애쓰는 매처다. 공평함을 원칙으로 삼는 매처는 남을 도울 때 상부상조 원리를 내세워 자기 이익을 보호한다. 당신이 받은 만큼 되돌려 준다는 원리를 믿고 인간 관계와 호의를 주고받는 관계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매처다. 받은 만큼만 준다는 원리를 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주는 것, 받는 것, 그리고 균형을 이루는 것은 사회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세 가지 행동 양식이다. 하지만 그 구별은 명확하지 않다. 설령 한 가지 행동 양식을 따랐더라도 직장에서 많은 업무가 바뀌거나 관계가 달라지면 다른 양식으로 변할 수 있다. 당신이 연봉 협상을 할 때는 테이커, 부하 직원에게 조언을 해줄 때는 기버, 동료와 전문 지식을 나눌 때는 매처처럼 행동해도 전혀 놀랄 것 없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대개 일터에서 남을 대할 때 주로 한 가지 행동 양식을 선택하는 증거가 있다. 그 행동 양식은 능력, 성취 동기, 기회와 더불어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실 행동 양식에 따른 성공 패턴은 놀라울 정도로 명확하다. 만약 누가 성공 사다리의 밑바닥으로 추락하겠느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기버인가, 테이커인가, 아니면 매처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그쵸? 행동 양식, 행동 패턴을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할 것인가 라는 것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볼게요. 성공 사다리의 꼭대기에 오르는 사람. 세 가지 행동 유형에는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한 유형은 다른 두 유형보다 더 많은 대가를 치른다. 어쩌면 당신은 데이비드 호닉의 사례를 근거로 기버가 가장 나쁜 결과를 얻으리라고 예측할지도 모른다. 맞다. 기버가 성공 사다리에 밑바닥으로 추락한다는 사실은 연구 결과가 입증한다. 남을 이롭게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성공 기회를 희생하는 기버는 광범위한 직업군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인다. 가령 엔지니어 세계에서 가장 생산력이 떨어지고 비효율적인 기술자들은 기버였다. 캘리포니아 주의 전문 기술자 16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연구에서 다른 기술자에게 도움을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도와준 기술자들은 가장 성공적이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기버는 회사의 다양한 업무,
기술 보고서, 도면 제작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점수에서 최저점을 기록했다. 그들은 실수를 하거나 마감 기한을 넘기거나 회사에 금전적 손실을 입히기도 했다. 남을 돕느라 정작 자기 일을 제대로 끝내지 못한 것이다. 벨기에의 의대생 6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즉, 학점이 가장 낮은 학생들은 대체로 나는 남을 돕는 걸 좋아한다거나 나는 남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미리 생각한다. 같은 문항에 더 많이 동의했다. 심지어 기본은 시험 기간에 공부할 시간을 빼앗기면서까지 자신이 이미 아는 내용을 친구에게 가르쳐 주었다. 영업사원들도 다르지 않다. 나는 노스 캐롤라이나 주의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기버의 판매 실적이 테이커나 매처에 비해 2.5배 낮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기버는 어떤 것이 소비자에게 가장 좋을지 걱정하느라 상품을 적극적으로 팔지 못했다. 그쵸. 저 사람한테 괜히 얘기하면 돈 쓰게 하는 것 같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여기까지만 읽었어. 이거까지도 읽었어. 이거 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끝까지 또 보시면은 또 이제 반전이 또 있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제가 실컷 대모를 해주면서 막 했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저 사람들 돈 쓰게 해서 어떡하지 하는 건데, 어떡하지 하면서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막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랬거든요. 근데 그 뒤에 한번 갔을 때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칼 굉장히 이름을 모르겠는데 칼 있잖아요.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칼 세트. 그 홈파티를 하고 그걸 다 사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더. 그래서 제가, 내가 쓰지 않게 해도 저들은 쓰고 있구나. 다른데. 근데 그런 걸 되게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그들을 위해서는 아니면 그들을 위해서 아니면 저희 이 제품 뷰티 웰리스 제품은 인류를 위해서, 지구 환경. 어제도 잠깐 TV를 틀어놨더라고요. 보니까 야구공보다 더 큰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막 유리창하고 깨지는 막 그런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기 밑에 온도랑 위에 온도가 안 맞았을 때 생기는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구 환경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저희 거는 친환경 제품이고 천연 제품이라서 그게 이제 차이가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환경을 위한 얘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없애고 이제 적극적으로 또 필요한 분들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분들에게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하면 몰라요. 근데 하는 분들에게는 또 안 하면 하도록 해야 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일인지 그런 것도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지 간에 네, 영업사원을 봤을 때 기본 그냥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이 나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실적이 낮더라. 그렇죠? 근데 그 뒤에 의도가 또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못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두려워서 못 전하는 거. 그게 또 깔려 있죠. 그래서 어떤 직업군에서든 기본은 지나치게 배려하고 사람을 너무 쉽게 믿으며 남을 이롭게 하려고 불이익을 감수하려는 경향이 있다. 기본은 테이커에 비해 수입이 평균 14% 적고 사기 등 범죄 피해자가 될 위험이 2배 높으며 실력과 영향력을 22%더 낮게 평가받는다는 증거도 있다. 이처럼 성공 사다리에서 밑바닥을 차지할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이 기버라면 꼭대기에는 누가 있을까? 기버일까? 테이커일까? 아니면 매처일까? 둘 다 아니다. 자료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본 나는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다. 조사를 다 하신 거예요. 그죠? 잠깐만요. 배터리가 부족해서 휴대폰 배터리는, 아이고, 네. 컴퓨터가 꺼질 뻔. 네, 다시. 그래서, 음, 어떤 스타일일까라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운 패턴을 발견을 했는데, 그게 성공 사다리에 꼭대기도 기버고 맨 아래도 기버더라라는 거예요. 그쵸.
반전이 있죠. 앞서 말한 대로 생산성이 가장 낮은 기술자는 기버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생산성이 가장 뛰어난 기술자를 찾아보면 그 또한 기버임이 드러난다. 양적으로는 질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한 캘리포니아주 기술자는 항상 동료에게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 사람이었다. 최고의 기술자와 최악의 기술자는 모두 기버다. 나는 어떤 스타일인가? 그쵸? 테이커와 매처는 성공 사다리의 중간쯤에 자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있다라는 거를 내 의도를 알아야 돼요. 뒤에 내가 뭔가를 해야 할 때도 내가 바라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쵸? 그래서 그거를 되게 각성해야 돼. 아, 내가 내 파트너한테도 이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쵸? 그런 마음들이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런 마음 없이 진심으로 도와주는 부분들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각성하고 또 다시 또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는 어떤 스타일인지. 근데 내 파트너하고는 또 교류하고 하는 건 당연하지만, 주변 사람들과의 형제 라인들과의 교류가 또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보셔야 돼요. 근데 그거 내 것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나는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테이커와 매처는 성공 다리의 중간 지점에 자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패턴은 어떤 직업군에서든 전반적으로 나타난다. 벨기에의 의대생 중 학점이 낮은 학생들은 대개 기버 지수가 높았고, 학점이 낮은 사람들, 이는 학점이 높은 학생들도 마찬가지였다. 전 과목에서 기버의 학점은 11%로 더 높았다. 영업 현장에서도 결과는 같았다. 실적이 나쁜 영업사원들의 기버 지수는 실적이 평균인 영업사원들보다 25%더 높았는데, 실적이 좋은 영업사원의 기버지수도 평균보다 높은 것은 마찬가지였다. 최고의 영업사원은 기버로 그들은 테이커와 매처보다 연간 50%더 높은 실적을 올렸다. 다시 말해 기버는 성공 사다리의 꼭대기와 밑바닥을 모두 점령한다. 호혜 원칙과 성공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어떤 직업군에서든 기보가 꼴찌뿐 아니라 최고가 될 가능성도 가장 크다. 그렇다면 데이비스 호닉의 이야기는 어느 쪽으로 판가름 났을까? 그쵸? 어느 쪽으로 판가름 났을까? 저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승리의 전형은 내일 읽을게요. 이거는 또 읽으면 한 단락씩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 되게 좋아요. 한 단락씩 나와 있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읽어드렸고요. 네, 성공사다리. 1798일째는 내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사다리에서 제일 끝과 밑바닥에서는 기버가 존재하고, 테이커, 그쵸? 매처는 중간에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스타일인가? 그래서, 저희는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맨 밑바닥의 기본은 자존감이 낮은 기본. 제일 높은 기본은 뭐야? 자존감이 높은 기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존감이 높으면 그냥 도와주고 하염없이 도와주면서도 이게 뭐지? 하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전 업이구나. 또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전 업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아, 전 업이구나. 그렇구나. 그럼 또 뭐 그냥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냥 그런 생각들도 하고, 그냥 진짜 진심으로 요즘 그런 얘기를 해요. 누군가를 만나서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줬더니 뭔가를 더 소개를 하더라. 그러니까 소개의 원리 있죠. 소개. 사업을 하는데 소개를 잘 받아내면 좋잖아요. 소개 원리는 뭔지 아세요? 진심으로 그 사람한테 잘했을 때. 아, 이 사람을 위해서 소개를 해줘야 돼. 소개해달라 소리를 안 해도 소개가 나와요. 소개의 원리의 한 부분이 뭐라고요? 기버예요.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을 다할 때. 근데 그 진심을 다하는 게 세 번, 다섯 번 했는데 아니요. 그냥 끝까지. 근데 우리가 그거를 다섯 번까지 했는데 뭐, 열 번 했는데 하고 손을 놔버려요. 그래서 소개가 안 나와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 소개 나올 때까지. 그죠? 예. 좋아할 때까지. 아, 이게 좋아하는구나라고 할 때까지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는 자존감 높은 기보가 되어야 됩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오늘 금요일이죠. 내일 토요일 날 서울에서 마음치유 의식 수업이 있습니다. 자존감 높이는 수업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은 대구에서 수업이 있고요. 9월 6일, 7일 날 더 모집을 하고 계신가요? 네, 더 모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배로 더 초대 한 명씩만 더 하면 짱 될 것 같습니다. 네, 배로 한 명씩만 더 초대하시고 주변에 안 오신 분이 누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네, 또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인사, 네, 시켜주시고요. 인사하고 마칠게요. 네.